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는 했지만 중학교 때도 분명히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좀 가봅시다. 이게 정수론까지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73을 7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자, 73을 7로 나눈 나머지는 3입니다. 왜냐면은요, 73은요, 7로 나누면 몫이 10이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73은 7로 나누면 몫이 1이고, 여기는 0이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쓰지만 이건 나누기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이지 이게 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검산식이라고 배운 거 있죠. 앞으로는 어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뭐가 얼마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73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이거다. 참고로 이 나머지는 당연히 7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네. 이번에는요. 37을 7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그 기본 조건이지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못 푸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37은요. 7로 나누면 7, 5, 35에다가 나머지가 2인데요. 어쨌든 얘는 나머지가 3이고 얘는 나머지가 2입니다.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준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73 더하기 37을 7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73 더하기 37을 계산해서 110이죠. 110을 7로 나눠야 110을 7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7, 5, 35 110을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보세요. 아까 37을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라고 했고요. 아니에요. 73이죠. 73을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라고 했고요. 37을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두 개를 더한 값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5입니다를 그냥 이 나머지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사과를 7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7명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7명 학생들한테 나눠줬으면 어쨌든 애들이 10개씩 받고 3개가 남았겠죠. 그쵸?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상자가 왔는데 37개 있어요. 이걸 7명한테 또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남은 3개랑 그 다음에 남은 2개랑을 더해서 5개가 남았죠. 이제 얘는 더 이상 7명한테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5네요. 그러니까 73 더하기 37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5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네. 110개를 나눠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73개를 나눠주고 나서 남는 나머지를 챙겨놓고 37개를 나눠주고 나서 남는 나머지를 챙겨봤더니 이게 결국 110개를 나눠줬을 때 나머지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개인데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110이라는 큰 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그냥 더하자. 그러면 73 빼기 37을 7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물론 73 빼기 37이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는 아니지만 얘를 7로 나눴을 때는 3개가 남고 2개가 남았었는데 빼자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3 곱하기 37을 7로 나눌 거예요. 73 곱하기 37을 와, 저걸 곱하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일이죠. 저걸 곱하지 않고요. 73에서 나머지가 3이었어요. 37에서 나머지가 2였어요. 그러니 곱하면 6이 되니까 나머지가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얘를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73은 7로 나누었을 때 몫은 계산하기 싫어. 계산 안 할 거예요. 7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고 그걸 그냥 A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37은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어요. 물론 5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숫자가 커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거 계산하기 되게 불편해요.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가 2라는 것까지밖에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 누가 저한테 야, 너 이거 73 더하기 37 이거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물으면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더해서 쓰면 얘는 7로 나누면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고 얘가 몫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5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끼리를 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빼도 마찬가지죠. 빼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곱했을 때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곱했을 때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73 곱하기 37은요. 요거를 우리가 곱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4번 곱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곱해 볼게요. 얘랑 곱하면 49AB, 얘랑 얘를 곱하면 14A, 얘랑 얘를 곱하면 21B 더하기 6. 그런데 얘를 7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생각해보면 여기는 다 7의 배수예요. 왜? 이미 7이 있는 애들끼리 곱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부분은 7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요 부분은 나머지가 6이다. 그래서 곱하면 나머지끼리 그냥 곱한 거랑 같다. 요렇게까지만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머지를 푸는 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수의 나머지를 구할 때 그 큰 수가 혹시 쪼개질 수 있으면, 왜냐면 이 큰 수의 나머지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쪼갠 수의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곱하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간단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넘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어떤 나머지에 대한 이론을 좀 배웠다면 이번에는요,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학생들에게 사탕을 6개씩 나눠 주려고 했더니 사탕이 3개가 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1차 방정식에서도 아마 배웠을 텐데 6개씩 나눠줬으면 6X만큼 사탕을 나눠줬고요. 나머지가 3개가 남는데요. 자, 이게 무슨 식이죠? 사탕 전체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번에는요, 학생들에게 사탕을 7개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7X만큼 나눠줬어요. 알고 봤더니 에이 뭐야, 2개가 모자라네. 7X만큼 사실 못 나눠준 거죠. 그래서 2개가 모자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랑 얘는 둘 다 사탕의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고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넘기면
x는 얘를 넘기면 5. 학생이 5명이 있고 그때 사탕의 개수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33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사실은 얘는요 그 나머지하고 좀 생각 연관 짓지 말고 1차 방정식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3개가 남았는데 2개가 모자란다라는 건 5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 수가 5명이구나 라는 걸 그냥 요 관계에서 바로 좀 눈치도 챌 수 있어요. 그래서 5를 집어넣어서 33개의 사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나머지를 식으로 표현하려고 요 표현을 좀 배우려고 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됐습니까? 1차 방정식에서도 봤던 식입니다. 다 이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17을 7번 곱한 거예요. 저 17의 7제곱이라는 건 17 곱하기 17 곱하기 17 곱하기 17 곱하기 17 곱하기 17을 7번 곱한 수, 이걸 17의 7제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래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1의 자리 숫자라는 건 뭘 의미하죠?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바로 1의 자리 숫자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이죠? 7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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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건 7만 7번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7을 7번 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다 계산할 게 아니고요. 7 곱하기 7, 7을 2번 곱하면 49, 77에 49, 1의 자리 숫자가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를 곱하면 49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은 무시하시고 이거 1의 자리가 9인데요. 그러면 얘를 또 7이랑 곱하면 됐어요? 9, 7에 63, 1의 자리가 3인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1의 자리만 쓰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을 2번 곱했을 때 1의 자리는 9고요. 3번 곱하면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하시면 되겠죠. 9, 7에 63, 1의 자리가 3이고요. 7을 4번 곱하면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하세요. 7의 1제곱은 7이고요. 7의 4제곱은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하면 21, 1의 자리가 1이고요. 7의 5제곱은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하세요. 1이고요. 7의 6제곱은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하세요. 3이고요. 아니에요. 7, 7에 49예요. 여기다가 7을 한 번 더 곱하세요. 9, 7에 63, 3이에요. 그래서 7을 거듭 제곱하면 7, 9, 3, 1, 7, 9, 3, 1, 7, 9, 3, 1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사실은 7번이 아니라 뭐 20번, 아니면 뭐 25번, 50번 이렇게 해도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의 숫자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7을 진짜로 7번 다 곱하는 게 아니라 1의 자리 숫자인 7만 7번을 곱해도 된다. 왜? 1의 자리 숫자라는 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고 얘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고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만 곱해도 됐었어요. 아까 1번 문제에서 3번 문제를 생각해보면 나머지끼리만 곱해도 나머지가 나오더라. 그런데 얘랑 얘랑 곱해서 63이 나왔다면 이 63을 또 나눠서 나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이다 라고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요거를 뭐 조금만 더 센스 있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7을 7번 곱한 거잖아요. 근데 7을 3번 곱했더니 3이 나왔다라면 얘 777, 777, 77 얘 3번 곱하면 3이 나오고요. 얘 3번 곱하면 3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또 곱하면 9가 나오고 이 9가 나온다라는 건 잠깐만요. 9가 나온다라는 건 9고요. 9에다가 7을 곱하면 3이죠.
그쵸? 63이니까. 요렇게 그냥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차례차례 해봤어요. 왜냐면 중학교에서 요 개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의 자릿수를 구할 때 계속 곱해가면 순환된다라는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곱해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7을 7번 곱할 거예요. 또 똑같이 17을 7번 곱할 겁니다. 둘레였어요. 얘를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입니다. 얘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1이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1입니다. 끝. 되게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는. 오, 이게 엄청 간단해졌네요. 왜냐면 17이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얘도 나머지가 1이고요. 우리가 얘의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끼리 곱하라고 했으니까 1을 다 곱해봤자 1이잖아요. 그쵸? 엄청 간단한 문제. 자, 이번에는요. 아, 여기가 2번인데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네요. 어쨌든 여러분 프린트엔 2번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와, 얘의 1의 자릿수를 구하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얘의 1의 자리 숫자, 이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얘의 1의 자리 숫자는 1이고요. 얘는 4고요. 얘는 9입니다. 얘는 6이고요. 얘는 25니까 5고요. 얘는 6이고요. 얘는 9고요. 얘는 4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얘는 뭘까요? 11을 제곱하지 말고 11 자체가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 1을 제곱하니까 얘는 또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부터 10까지 쓴 게 얘인데 얘가 지금 몇 번 나올 거냐면 10번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100개를 만들려면 100의 제곱인데 어차피 얘는 1의 자릿수하고 관계가 없죠. 왜냐면 얘 1의 자릿수가 0이거든요. 얘를 붙여주면 얘를 10번 계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더해봤어요. 이걸 다 더해봤는데 10 나머지가 5네요. 그쵸? 나머지가 5예요. 됐습니까? 얘가 지금 10, 20, 30, 40, 45예요. 근데 곱하기 10 합니다. 그러면 1의 자릿수는 얼마입니까? 네, 0이죠. 됐습니까? 왜? 이게 10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1의 자릿수가 0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려운 아이디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중간을 적당히 끊었어도 만약에 이 문제를 사실 조금 더 어렵게 주려면 얘가 왜냐면 너무 똑같아서 조금 더 어렵게 주려면 중간에 적당한 수만큼 끊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75, 뭐 이렇게 요 중간만큼 뭐 요만큼 이렇게 끊어서 줬다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이만큼은 계속 45가 몇 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게 지금 10의 자릿수로 1의 자릿수로 나눠서 그렇지 이 다음 과제는 얘를 다른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때도 이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자, 볼게요. 423 곱하기 20 얼마? 얘가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요 그냥 이런 거 없이 어차피 3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가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1의 자리 숫자여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1의 자리 숫자라는 건 뭐예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요.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네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8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런데 저 답이 이 뒷 과제에 보면 예를 들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했을 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서 그냥 얘랑 얘랑 곱해서 8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근데 나머지라는 걸 중간에 껴놓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2번 문제에서 어차피 또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어찌됐든 얘랑 얘랑 곱해서 8이 나오는 건 얼마입니까?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얘 6이네요. 3, 7은 21. 네, 6밖에 없어요. 네모는 6입니다. 끝. 이건 간단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183 곱하기 40몇은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그걸 9a 더하기 3 이렇게 수학으로 표시하는데 그냥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9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거 지금 180하고 3이니까 얘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거든요. 얘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얘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게 지금 9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하는데 이 9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참고로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 1, 2, 3, 4, 5, 6, 7, 8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9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가 0이라면 얘 곱하기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3이 될 수가 없죠. 얘가 1이라면 1 되네요.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9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건 여기 숫자가 3일 수도 있지만 9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는 12인 경우도 있고요. 9, 2, 18에다가 21인 경우도 있고요. 9, 3, 27, 30인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9로 나눈 나머지가 8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3이 되려면 1이거나 얘가 1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4거나 얘가 21이 되면 7이 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숫자가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자, 이 숫자가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라는 건 9의 배수보다 1 크다라는 거예요. 9, 5, 45. 즉 네모는 6입니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는 건 얘가 49가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라는 건 40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40도요 36에다가 저기 4가 늘어난 거거든요. 나머지가 7이라는 건 얘가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라는 건 7, 5, 35 35에다가 아니요 미안해요 9로 나누었을 때니까 9, 4, 36 36에다가 7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36에다가 7 더하면 얼마입니까? 43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되게 어렵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머지의 특징을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얘랑 곱해서 나머지가 9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된다라는 건 얘랑 곱해서 얘가 3이 될 수도 있지만 12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랑 곱해서 12가 된다면 우리가 그럼 9로 한 번 더 빼고 나머지가 3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였어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1번, 2번, 3번 요 라인까지도 조금 철저히 좀 이해를 해보시고요. 어렵더라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